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운성으로 이제 사주를 일단 푸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보통 보시면요, 천간은 12운성으로 이제 사주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천간은 이제 생극재화의 논리 아닙니까? 생극재화. 지지는 생극재화가 아닙니다. 형충회합이라는 다른 이제 조금 다른 논리로 이렇게 사주를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뭐 형충회합 말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귀문, 원진, 파, 해, 라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풀게 되는 것이 이제 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지지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이 있고 유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보통 그 생극재화의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요. 토생금 아닙니까? 토생금. 토가 이제 금을 생해줬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진월에 이 유금이 이렇게 기운이 소진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유 이제 합도 되고 합인묘 이제 합을 해서 이제 자기 이제 밑에 가두어 버리는 기운을 소진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유금이 이제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제 신금이잖아요. 신금은 진월에 이제 임묘가 됩니다. 이 신금이 보통 설이잖아요. 설이가 진시에 진시면은 이제 아침 7시 30분부터 이제 한 9시 30분경 이 시간에 이제 바로 그 이슬이 서리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어떤 시기가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진시가 되고 또 진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또 뭐 금생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생수가 이제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또 그리고 이제 그 자유는 이제 귀문입니다. 귀문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금생수가 잘 이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하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묘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목국토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목이고 이건 토니까 목국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목국토라기보다는요. 합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묘술 합이지 않습니까? 합한 후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 묘가 술토에 다시 이제 임묘가 됩니다. 이제 술토가 그 기운이 병화, 무토, 을목이 임묘되지 않습니까? 이 묘목은 이제 천간에 올라가면 을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술토에 을목이 임묘된다. 묘술 합한 후에 나중에 임묘가 되는 합임묘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목극토가 아니고요. 이런 천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 을목이고 기토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목극토 맞습니다. 천간으로는요. 또 예를 들어서 간목이 기토를 봤을 때는 또 목극토보다는 이제 합의 어떤 갑기합, 화, 토의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간목이 무토를 보게 되면 또 이제 목극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는 12운성으로 이제 볼 때 12운성이 뭐냐면요. 이게 12운성이 이 계절학이지 않습니까? 계절의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월에 신금이 이제 유금 아닙니까? 유금이 이제 천간으로 올라가면 신금인데
이제 신금, 설이, 이슬이 이 진시에 다 녹아 없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고, 묘목이 술토에 올라가면 을목이지 않습니까? 을의 어떤 그 생명의 인자가, 이 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 무, 을이 있는데요. 이 을목은 이 생명체 아닙니까? 을목은 뭐 나무다, 뭐 나무 이파리다, 뭐 이런 것도 되겠는데요. 이 천간의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을목인 것입니다. 을목은 그래서 이 병화와 같은 운동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병화가 떠야, 빛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을목의 존재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항상 병화와 같은 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술월에 이 병화가 기운이 이제 인묘되거든요. 이제 그 가을의 끝자락에 이 병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 태양의 빛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을목도, 을목의 어떤 그 자라나는 어떤 생명체의 어떤 그 활동적인 어떤 그런 기운도 이제 가을이 끝자락, 겨울이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을이 끝자락에서 많이 소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은요, 그 계절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어느 계절에서 어떤 기운이 약해지고, 어떤 기운이 세지고, 어떤 기운이 병들어가고, 어떤 기운이 이제야 새롭게 다시 살아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12운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목이 인묘진, 목의 기운이잖아요. 이때는 간목이 상당히 세지는, 기운이 세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걸록이 되고, 걸록, 인목에, 그 다음에 여기 제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쇠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강력한 시기가 되겠고, 신유술, 가을이 되게 되면 이 목의 기운이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는 것이 이제 가을이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에서 이제 신이 들어왔다, 신이 들어왔다. 이제 운에서 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그 가을의 기운이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에 이제 4개의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운으로, 들어온 운으로 해서 기운이 세지는지 약해지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지의 어느 한 곳에 만약에 여기가 인이 있다, 이렇게 쳤을 때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인신충 아닙니까? 인신충인데요. 이 어떤 그 봄에 목의 어떤 기운인 어떤 그런 인목을 가을, 금의 기운이 들어와서 인신충 쳐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지에 만약에 신금이 있다고 쳤을 때요. 만약에 인목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 들어오는 운은 특히 대운은요. 더 강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운은요. 계절의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계절의 기운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월지가 이제 신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운에서 봄의 기운이, 대운은 그 월지는 지금 가을의 기운인데, 대운에서 이제 이제 그 봄의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인신충 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신충. 그러면 들어오는 운이 깨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주 원국에 있는 이 신금이 인신충이 되는 것입니다. 인신충으로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어온 커다란 목의 기운이 이 금의 기운을 쫓아내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여기가 좋습니다. 뭐 여기가 경금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으면 상당히 걸록격이지 않습니까? 걸록격이 되고 상당히 기운이 세다. 상당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제 그 사회성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인월이 들어오게 되면요, 신금을 쳐내고 경금을 절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절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운이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운이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으로 들어온 이거 인목은요, 이제 봄의 기운, 이제 계절이 이제 다시 봄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월지에 있는 이 신금은 봄의 기운으로 인해서 상당히 약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신충 된다 하게 했을 때 월지 아닙니까? 월지가 이제 사회공 아닙니까? 사회공. 이 사회가 어떤 그 가을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어떤 사회가 되는데, 이 계절에서 봄의 기운이 왔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쓰고 있던 이 신금, 가을의 기운을 이제는 안 쓰고 다른 것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심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를 이렇게 충 때릴 때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다니던 어떤 그런 조직에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거의 뭐 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반되는 어떤 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썼던 그 사회의 기운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볼 때 그 청가는 기, 지지는 질,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도 보게 되면요, 청가는 어쨌든 간에 모든 어떤 그 일의 원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지지가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그 결과, 상세한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지가 이렇게 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절의 이제 흐름을 좀 잘 읽으실 줄을 아셔야 어떤 그 사주를 해석하는데 좀 정확한 어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사주가 계절의 흐름이요, 임묘진, 사오미, 이제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흐르잖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거 목, 봄의 기운, 화, 여름의 기운, 그 다음에 이제 금, 가을의 기운, 이제 수, 이제 겨울, 이렇게 기운으로 흐르는데요. 원래 그 신축년이지 않습니까? 신축 기해, 경자, 신축. 이제 내년이 이제 이민, 계묘, 이렇게 갑진 이렇게 흘러갈 건데요. 이제 21년, 이제 22년, 23년 이렇게 흘러갈 건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해자축 운이 지금 마무리되는 이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겨울의 기운이 끝나고 다시 이제 봄의 기운, 3년 봄의 기운이 다시 시작하는 이제 해가 이제 금방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민년부터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그 커다란 어떤 그 수의 기운에서, 겨울의 기운에서요, 이제 목의 기운, 이제 봄의 기운으로 바뀌는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이제 해가 원래 신축년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진미술축 이 운에요, 이거 화계지 않습니까? 화계는 화려한 것을 덮는다, 이런 뜻도 되지만요, 이
어떤 그 겨울의 기운, 축은 겨울의 기운을 마무리하면서 봄의 기운을 여는 그런 중간 인자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유술의 이 술토는요, 그 금의 기운을, 가을의 기운을 마무리해서 겨울의 기운을, 수의 기운을 여는 그런 인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오미의 미토는요, 그 여름의 기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금의 기운을 여는 그런 토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토는 이제 봄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여름의 기운을 여는 그런 토로 중간 인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자축년의 그 이제 신축년은요, 이제까지 지나왔던 그 3년 겨울의 기운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봄의 기운을 여는 그런 이제 중간 인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임신사에 이제 년이 오게 되면요, 상당히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인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운적으로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뭐 해왔던 어떤 인자를 마무리하는 어떤 성향이 이제 강한 어떤 시기가 진술충미의 이제 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새로운 것을 꿈을 꾸는 어떤 그런 시기가 진술충미의 이제 시기가 이제 되겠습니다.